음자를 잠깐 보실게요. 보시면 계란 잡고 밑에도 계란 잡고 안 깨집니다. 이렇게 스쿼트도 합니다. 그동안 봐왔던 로봇들과 움직임이 다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정교해지고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주말에 일이 있어서 정리를 못해갖고 늦게나마 지난주를 정리하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설마 했는데 알고 계신 대로 미국 증시가 7주 연속 상승했고 7주 차에는 아예 로켓을 쐈습니다. 계좌 수익률을 살펴보면은 7주 전에 마이너스 9.11, 6주 전에 마이너스 5.28, 5주 전에 플러스 1.93, 4주 전에 플러스 2.18, 3주 전에 플러스 2.77, 2주 전에 플러스 3.56, 그리고 이번 주에 무려 16.15%가 됐습니다. 매주 한 주의 계좌 상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당연히 7주치 영상을 찾아봐 주실 분은 없기 때문에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식으로 흘러왔어요. 물론 저는 세배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 주 만에 이렇게 오른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반대로 다시 하락장이 온다면 다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합니다. 결국은 우상향한다는 것에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고, 물려도 롱에 물려야지 숏에 물리면 안 된다라는 주의예요. 갑자기 궁금한 거는 과연 이 기간 동안 개미 투자자들의 평균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인데, 궁금해서 잠깐 찾아봤는데 나오질 않더라고요. 정말 궁금하고 이 좋은 장에서 평균적으로 어떤 수익률이 나왔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매일 계좌만 잠깐 확인하고 거의 주식 쪽을 쳐다보질 않는데 한 주 내내 오른 건 알았는데 5일 내내 올랐을까 봤더니 금요일 장에서 S&P 500만 끝자락에서 살짝 내려가면서 3대 지수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우, 나스닥이 모두 5일 내내 상승을 했고 S&P 500이 금요일에 이렇게 살짝 빠졌습니다. 과거에 얼만큼 연속으로 상승한 게 기록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오르고 있어요. 일주일에 마켓맵이 오랜만에 이렇게 초록초록한데 초상집이 몇 군데 보이긴 하지만요. 전체적으로 초록초록합니다. 특히 반도체 섹터가 많이 올랐고 ETF에 투자를 하니까 브로드컴에 대해 잘 모르고 뭘 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지만 이렇게 한 주간 19%나 올라주면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개별 종목의 상승분을 온전히 먹지 못하는 단점도 있지만 좋은 ETF라면 수익률에서 욕심을 조금 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한 주의 분위기는 이 정도로 하고 주간적인 기사 스크랩을 보겠습니다. 저는 한국경제신문을 구독해서 보고 있고요. 보다 보니까 유전자 가위 치료제라는 게 나와서 스크랩을 해봤어요. 크리스퍼 테라피틱스가 버텍스 파마슈티컬과 함께 유전자 편집 치료제 카스게비라는 것을 상용화에 성공해서 미국 FDA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라고 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치료에 필요한 행위를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한다는 것인데 공상과학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 관심이 가서 스크랩을 해놨고요. 궁금해서 10년간의 주가 흐름을 찾아봤는데 제가 원하는 우상향 모드는 아니네요. 돈나무 원이라고 불리는 캐시우드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재만 있는 것은 아니고 약값이 29억 원으로 초고가고 환자 수도 많지가 않다고 해요. 치료 과정도 쉽지 않아서 활용이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평가라는데 모르죠. 또 이런 단점을 다 보완한다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기술 특허를 두고도 계속 소송을 하고 있어서 결과에 따라서 수익의 일부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장 혹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어 보여요. 다음으로 미국 증시 S&P 500 내년 전망,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따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봐주시고요. 다음은 패드 금리 인하 예고, 사실상 피벗 선언. 지난주에 주가가 급등한 가장 큰 이유인데 개인적으로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다 벌어질 일이고 금리가 떨어진다고 무조건 바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라는 내용도 본 게 있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금껏 해온 것처럼 시장에 엉덩이 붙이고 버틸 겁니다.
3월에 내리냐 3분기에 내리냐 뭐 또 예측을 하는 것 같은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러다가 또 한 대 맞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의 테슬라봇 기사인데 저는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불과 얼마 전에 술자리에서 AI 때문에 육체노동이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육체노동도 이제 로봇가 하겠네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고 있어요. 음자를 잠깐 보실게요. 보시면 계란 잡고, 밑에도 계란 잡고, 안 깨집니다. 이렇게 스쿼트도 합니다. 그동안 봐왔던 로봇들과 움직임이 다르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정교해지고 자연스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무섭습니다. 다음은 이 무서운 기업의 수장이 이끄는 스페이스X에 대한 기사입니다. 상장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기업 가치가 1,800억 달러로 하나로 약 237조라고 하고요. 상장이 되어 있다면 시가총액 40위권이라고 합니다. 재사용 로켓, 스타링크 등만 알고 있는데 과연 정말 화성에서 인류가 살 수 있을까도 궁금하고, 저는 외계인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싶은데 죽기 전에 가능할지 궁금해요. 마지막으로 국내 소식인데, 집을 지을 때 층간소음을 잡지 못하면 준공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하는 소식이고, 이로 인해 공사비 상승으로 분양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층간소음 관련주를 찾아봤는데 뭐 다 처음 보는 회사들이고, 좀 더 알아보기는 할 텐데 과연 관련 기업들이 성장할지, 건설사도 실적이 좋아져서 주가가 상승할지, 그냥 역시나 우리나라 주식일지 꾸준히 지켜볼 예정이고요. 스크랩한 기사가 좀 더 있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정리를 늦게 한 관계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계좌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인 쪽을 보면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하락했습니다. 이 동네는 제가 별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제 계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플러스 3.56%에서 무려 플러스 16.15%가 됐습니다. 저는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그동안 시퍼렇던 계좌가 빨갛게 된 게 싫지 않지만, 장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내가 수량을 모아놔야 할 주식이 비싸지는 게 마냥 반가운 일은 아닙니다. 또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세배 레버리지 ETF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또다시 하락장을 맞는다면 언제든지 제자리로 올 수 있고요. 2022년 같은 역사적 폭락장을 맞는다면 또다시 어둠의 터널로 갈 수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공부하고 주식을 시작한 이후로 2년 동안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어떤 공부를 하게 될지 궁금하고요. 시장에 꼭 붙어서 제대로 배워보겠습니다. 불안한 종목은 요거 스타트업, 오리진 머티리얼스 요거 하나뿐이고요. 마이너스 20%가 넘어서 고배당 받는 것에 만족을 해야 됐던 아버 리얼티 트러스트, 이것도 거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발견했을 때 생각했던 것처럼 고배당을 주는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와 배당금이 함께 성장할지 궁금하고요. 리얼티 인컴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을 하고 결국 주가는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40달러 초반까지 내려갔던 그때가 최고의 기회였어요. 그걸 놓쳤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수익권인데 정말 작년 마지막 날과 비교하면은 엄청난 차이죠. 그리고 이번 주에는 SCHD와 리얼티인컴 배당금이 들어와서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제 계좌뿐만 아니라 아이들 계좌로도 조금씩 들어왔고요. 둘째 계좌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배당금이 들어왔네요. 내가 번 돈으로 용돈을 주는 게 아닌 배당금으로 용돈 주기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이루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배당금을 그냥 놔두지 않고 마이너스 상태의 종목 중에서 아이온큐를 매수했습니다. 수량을 많이 모아놔야 할 종목인데 이놈도 많이 올라버려서 또다시 평단 밑으로 내려와 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이겨야 하는 방치된 연금저축 계좌입니다.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 투자는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식은 분석하고 타이밍 매매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 꾸준함과 시간으로 하는 방법을 저는 선택했고,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 중에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종목 선택이 어렵다면 욕심을 버리고 지수 추종 ETF에 적금 넣듯이 꾸준히 사모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스트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게 베스트일지도 몰라요.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해 주시고요. 시장은 7주 상승을 했지만 돌아오는 주에 8주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지루한 조정과 횡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제 실력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책에서 대가들이 말한 것을 잘 따르니까 찾아온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자는 시장이 좋아서 운이 좋다고 합니다만 그럼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 수익을 못 냈다면 뭘 하셨는지 질문을 하고 싶고요. 저는 그냥 하던 대로 돈 생기면 수량을 늘리고 끈덕지게 버텨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다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그게 주식입니다. 주식은 원래 그런 거예요. 딱 한 가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7주 동안 시장을 떠나 있었다면 이라는 가정입니다.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네요. 이번 주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